앞서 쌓아가는 머신러닝 디시전 트리 이론 및 실습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저희가 6주차가 이렇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1주차, 2주차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전처리 관련해서 한번 배워봤었고, 이제 뭐 3주차 때는 시각화, 그리고 4주차 때는 이제 기본 리그레션, 회귀, 그리고 5주차 때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배워봤고요. 자, 오늘 6주차 때는 이제 디시전 트리, 새로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하나의 방법론인데,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한번 이론을 배워보고 그냥 간단히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시전 트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디시전 트리? 자, 디시전 트리는 의사결정 규칙을 이제 나무 구조로 나타내어서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SVM, 우리 저번 주에 배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중에 SVM처럼 결정 트리는 분류 및 회귀가 가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말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좀 특징이 뭐냐면 매우 복잡한 데이터셋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나중에 뭐 데이터셋이 어쩔 때는 학습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학습이 잘 될 때도 있는데 뭐 학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내가 조금 모델링을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데이터셋에 어울리지 않는 내가 쓰는 데이터셋에 어울리지 않는 뭐 모델을 사용할 때나 이럴 때는 그러면 내 데이터셋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그러면 다른 알고리즘을 써보면 어떨까? 해서 또 그 써볼 수 있는 대안의 알고리즘으로서 디시전 트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 구조 요소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이제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나 아니면 뭐 랜덤 포레스트나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배워볼 건데 다음 주에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트 중에 하나의 좀 알고리즘으로 뭐 라이트 GB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분류도 가능하고 뭐 리그레션도 가능한 최신화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라이트 GBM의 하나의 기반이 또 그 디시전 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이번 거를 좀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또 배울 라이트 GBM이나 뭐 캣부스트 아니면 XG부스트 같은 좀 최신 알고리즘을 좀 배우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디시전 트리 학습과 먼저 또 시각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결정 트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아이리스 예제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학습시켜서 시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연결 다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이제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이클런에서 사용하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그리고 from scalar.tree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겠다는 지금 이 위에 건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사이클런 그리고 tree import export graph viz. 자, 이거는 디시전 트리를 이제 좀 시각화, 자 결정 트리 시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ub process import 자 check call. 자, 이거는 위에서 결정트리 시각화에서 사용했던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 해볼게요. 자, 아이리스 데이터 로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임포트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에서는 뭐 아이리스는 또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이리스 데이터 밑에 iris.data를 가시면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옛날에 슬라이싱 배웠었는데 슬라이싱에서 앞에 거 콜론을 찍어주면 로우의 전체 데이터를 다 활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콤마 그다음 2. 자, 이거는 꽃잎의 길이 변수와 너비 변수를 사용하겠음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y는 iris.target.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다음이 x. 자, x 데이터가 잘 이렇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X 쉐이프를 찍어보면 모든 데이터의 개수는 150개고요. 자, 변수는 우리가 방금 꽃잎의 길이와 너비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당연히 컬럼 쉐이프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Y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1차원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0과 1과 2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인덱스 형태로 돼 있는데, 타겟 네임즈 보면 각각의 0이 뭐고, 1이 뭐고, 2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디시전 트리의 이제 모형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이제 모델들은 있잖아요. 자, 대부분 이렇게 모형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다가 뭐 학습을 시킬 때는 뭐 fit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 반복이 되거든요. 다 반복적인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디시전 트리 모형은 뭐 이렇게 했고 뭐 다른 이제 SVM은 이렇게 했고 각각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그냥 구조적인 형태만 외워두면 어떤 모형을 갖고 와도 그냥 그 아키텍처만 맞춰가지고 이제 모형을 이제 생성하고 이제 학습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트리 모델,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할게요. decision tree classifier를 하는데, 자,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려고 했는데,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본 제공한 일단 3을 해볼게요. 자, max depth는 3. 자, 이렇게 한 다음에 tree model.fit, 간단하게 xy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모델 학습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크라이테리아는 진이를 사용하겠고, 그 다음에 맥스 뎁스는 3, 맥스 피처는 none, 뭐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이러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디시전 트리가 또 약간 장점이면 장점인 게, 뭐가 장점이냐면, 다른 모델들은 생각보다 내가 학습한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시각화, 어떻게 학습이 됐길래 이게 모형이 어떻게 예측이 됐지라는 게 잘 좀 시각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그 디시전 트리의 장점 중 하나가 내가 학습한 모형에 대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해석력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해석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해당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지만 그 모형을 만들고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모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위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던 것처럼 그래프 비즈, 자, 그래서 트리 모델을 이제 여기 놓고요. 그리고 피처 네임즈, 자, 피처 네임즈는 iris.feature names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names는 iris.target names를 하고요. 그 다음에 rounded, 이거는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제가 다 하고 코딩을 다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시각화한 것들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iris tree model.ta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다 임포트 됐고요. 자, 옆에 마운트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일단 마운트를 꼭 안 시켜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밑에다가 있으니까 안 시켜도 되는데, 하나 보면 이제 iris tree model.dat이라는 이제 파일이 하나 생성됐을 거예요. 일단은 먼저 여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 모델은 일단은 학습한 모형에 대한 거고요. 자기가 학습한 모형을 여기다가 트리 모델이라고 인스턴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자, 피처 네임은 보다시피 이제 사용한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클래스 네임에는 예측할 타겟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라운디드 추르는 이거는 한번 출력을 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를 그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썸답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예측한 모형을 이제 png로 바꿔서 이제 시각화해 보기. 체크 콜 닷 tpng 그리고 iris tree 모델 점 닷 o 이거는 이제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지 output 파일 png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하나가 새롭게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모형을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디시전 트리는 이제 맨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거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깊이가 0인 꼭대기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렇게 맨 밑에 그 다음에 자식 노드가 없는 마지막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해요. 리프. 그 LEAF 이제 익사기라고 하죠. 리프 노드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루트 노드 꼭대기에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하면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페탈 랭스가 뭐 어떻게 2.45보다 크냐 작냐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만약에 2.45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2.45에서 false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한 번 더 조건식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페탈 위즈가 이번에는 다르죠, 지금. 방금 첫 번째 루트 노드에서는 페탈 랭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페탈 위즈에 대해서 말했어요. 페탈 위즈가 1.75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뭐 true면 이쪽, 뭐 false면 이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인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자, 이 사이킨런에서는 이게 보면 어떤 위에 상위 가지가 있으면 두 개씩으로 이렇게 분기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걸로 이렇게 해서 분기하게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기하는 방식은 좀 불순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왼쪽 같은 거 보면 50, 0, 0이잖아요. 이 말은 페탈 랭스가 2.45보다 작기만 하면 왼쪽에 인덱스 0번인 걸로 50을 다 깔끔하게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불순도가 0이란 소리예요. 불순도가 0. 그러니까 불순한 게 한 개도 없이 깔끔하게 2.45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눠진다. 최대한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분기를 하는 게 디시전 트리의 분기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일단 끄고. 그래서 자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정 트리의 그럼 장점이 뭔가? 결정 트리의 장점은 이런 스케일이나 평균에 대한 원점을 맞추는 것과 같은 데이터 전처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거 SVM 같은 경우는 마진 거리를 최대한 많이 두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케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어떤 거는 1km, 2km, 3km, 4km인데 다른 변수들은 막 길이가 뭐 1cm부터 한 5천, 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변수와 B 변수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면 거리 비교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VM 같은 모형들은 무조건 전처리를 꼭 해준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결정트리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은 데이터 전처리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부담을 조금 줄여주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적히진 않았는데 결정트리 모델에서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변수가 조금 카테고리한 변수가 많다. 뭐 예로 돈 금액 같이 연속적인 변수가 아니라 뭐 예로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뭐 서울에 사냐 안 사냐 막 이런 것 같은 이렇게 딱 디스크릿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명목형 카테고리한 변수들이 많은 내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트리를 써보는 게 참 좋습니다. 결정트리.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결정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최신 모델이 또 라이트 GBM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결정트리도 쓰고 그 결정트리를 이용한 최신화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라이트 GBM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말했듯이 사이킨러는 이진트리
그러니까 자식 노드의 수가 2개 이하만 만드는 카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사이킷런은. 그리고 결정 트리는 이제 위에서 본 것 같이 매우 이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 곧 해석력이 아주 좋다. 자, 이러한 모델을 화이트 박스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박스. 우리 보통 머신러닝을 부르면 그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안에가 검은색 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 아웃풋 값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박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박스 자체가 투명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지 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화이트 박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반대로 이 뭐 랜덤 포레스터 같은 신경망 같은 블랙 박스는 안에가 어떻게 해서 이게 프레딕트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뭐 이제 블랙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이트 박스와 이제 블랙 박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황에 따라 데이터 종류, 모델에 적용할 비즈니스 모델, 뭐 환경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모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을 가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당신은 뭐 몇 퍼센트 확률로 이번 수술하면 한 10% 확률로 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대충 만든 얘긴 한데, 그 드라마에서 왜 10%인지 물어보진 않잖아요. 왜 10%죠? 라고 물어보진 않고, 10% 내가 수술할 확률이 10%구나 정도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몇 퍼센트 살 수 있는 확률만 궁금하면 그냥 진짜 블랙박스로 돌리는 거고, 내가 왜 10%만 사는 거지? 라고 돼가지고 진짜 구조적으로 해석적으로 알고 싶으면 진짜 좀 화이트 박스를 사용하는 거죠. 대신에 화이트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뭐 성능적으로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모델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해석도 좋고 성능도 좋은 모델을 이제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디시전 트리, 방금은 디시전 트리를 실제로 학습해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각화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시각화를 했으면 한번 예측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 클래스 확률 추적. 자, 방금 이제 위에서 우리가 트리 모델을 이렇게 학습했죠? 자, 이 트리 모델을 가지고 프레딕트 프로바를 해보겠습니다. 프레딕트 프로바를 할 건데 3.12.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인자 값은 어떤 거냐면, 자, 위에서 길이와 너비 변수를 사용했죠. 그래서 길이는 3cm고, 자, 너비 3.1이네. 3.1이고 너비는 인 것을 이제 내가 새로운 뉴 데이터로 한번 해보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각각 그때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레딕트도 있고 프레딕트 프로바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 일단은 이걸 주석 처리하고 트리 모델 점 프레딕트 자, 여기서 보면 방금은 이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위에는 그냥 프레딕트라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인자값을 리턴해 줬는데, 프레딕트 프로바를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길이가 3인 그 리스트 어레이를 이렇게 반환해 줬어요. 이게 뭔 차이냐면 여기서 확률값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이 새로운 뉴 데이터가 타겟 네임즈에서 첫 번째 확률은 0이고 그 다음에 확률은 0.3333이고 그 다음 마지막 리스트 인덱스의 확률값은 0.66607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레딕트를 하면 해당 그 실제 그 타겟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고, 이 프레딕트 프로바는 그 전체 확률을 리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디시전 트리는 카트 훈련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사이킷런의 결정 트리 훈련 방식은 카트. 자, 이게 스펠링으로 하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카트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면 훈련 세트 중 하나의 특성과 거기에 대한 인계값을 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훈련 세트 중 하나의 특성, 이건 페탈 위스 너비라고 했네. 꽃잎의 너비.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계값은 2.6. 그러니까 인계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를 카트 알고리즘의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성도 골라야 되고 그 인계값도 골라야 되는데, 그 특성과 인계값을 고를 때는 가장 순수한 방향, 그러니까 퓨어한 방향, 아까 말했던 불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순수한 서브셋으로 나눌 수 있는 짝을 찾는 방향으로 그 디시전 트리 분기를 한다는 말이고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면 비용 함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특성과 인격값을 고를 때는 비용 함수의 매트릭스를 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수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맨 위에서 보시면 지니 함수라고 말했어요. 지니. 그러니까 지니는 어느 정도 그 불순도 점수를 구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G는 지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 왼쪽, G니 오른쪽 해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지니 지표를 구해가지고 나온 값들. 그래서 이제 G 레프 라이트는 왼쪽 오른쪽의 서브셋의 불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순도.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훈련 세트를 순수하게 잘 나눴다면 위 방식을 반복적으로 맥스 뎁스,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봤을 때 맥스 뎁스를 3으로 뒀잖아요.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의 깊이를 최대한 3으로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학습을 계속 불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서브셋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카트 알고리즘은 루트 노드라고 하면 맨 상단의 노드를 말하고 있죠. 그 루트 노드에서 최적의 분기를 찾으면서 최대한 불순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리디 알고리즘, 그러니까 탐욕적 알고리즘입니다. 이 탐욕적 알고리즘, 이게 다르게 말하면 조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좀 각 단계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게 뭐야 하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해 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뭐 전체적으로 뭐 최선이기를, 진짜 이게 내가 한 것이 꼭 최선이기를 바라는 알고리즘이고, 하지만 종종 이 충분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쩔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또 훌륭한 모델을 또 찾곤 해가지고 이런 이게 카트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렇게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복잡도 얘기인데, 이 계산 복잡도는 뭐냐면 다른 우리가 모델 같은 데 보면 무조건 학습이 잘 되고 성능이 좋으면 다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냥 집에서나 학교에서 정말 가장 99%의 애큐러시를 갖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 예로 들어봤을 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앞에 사람이 있거나 차가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근데 그 멈추는 걸 찾는 데까지 막 5초가 걸려요. 근데 그 5초 후에는 아주 훌륭한 정확도가 높은 거를 이렇게 산출해내긴 하는데, 만약에 5초가 걸린다고 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의 이 모델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모델을 학습하거나 이럴 때 그냥 성능만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라는 게 애큐러시뿐만 아니라 이게 예측하는 속도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산 복잡도가 아주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디시전 트리에 넘어가면, 디시전 트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루트 노드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리프 노드까지 이렇게 탐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정 트리는 평행각의 가지를 분기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 트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약 로그 2분의 로그 m 만큼의 노드를 거쳐야 됩니다.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의 만큼의 노드를 거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각 노드의 한 개의 특성값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예측에 필요한 전체 복잡도는 특성 수와는 무관하고 특성 수가 얼만큼 많은지는 무관하고, 그러니까 로그 2분의 m입니다. 근데 곧 훈련 세트가 매우 클 경우에도 예측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훈련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각 노드에서 모든 훈련 샘플의 모든 특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 복잡도는 n 곱하기 m 곱하기 로그 m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 세트가 만약에 작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이 디시전 트리의 클래시파이어에서 프리졸트는 true를 하게 되면 좀 미리 데이터를 정렬하게 돼가지고 훈련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졸트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의 옵션 값이니까 나중에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프리졸트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글적인 부분이 내용이 많은데, 자, 일단은 진위 불순도 또는 엔트로피인데, 우리가 디시전 트리의 클래시파이어에서 크라이테리언, 기준값을 기본값으로 진위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의 이제 크라이테리언은 기본값 MSE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리그레션 했을 때
그 우리가 로스 펑션으로 보통 MSE를 많이 사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표 값으로 MS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크라이테리언이 진위가 아니라 좀 매개 변수를 이제 연력학 개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 엔트로피, 그러니까 뭐 이공계이신 분들은 엔트로피 관련해서는 뭐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엔트로피를 가장 뭐 적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 이러한 개념을 불순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이제 머신러닝 불순도 측정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노드가 한 클래스의 샘플만 가지고 있다면 엔트로피 역시 0이 됩니다. 그 아까도 뭐 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이것도 당연히 50, 0, 0이면 엔트로피는 0이 되겠죠. 진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위와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진위 불순도와 엔트로피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다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은 실제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위 불순도의 경우가 좀 약간의 이제 계산이 빠르다는 이유로 이제 조금 디폴트 값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진위 불순도의 경우에는 이제 좀 빈도가 높은 클래스를 한쪽 가지로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위 불순도 격증은 구석에다가 이제 약간 그런 분류를 끝에다가 해놓기 때문에 조금 이제 트리를 만들 때 약간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평형을 유지하는 트리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